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진짜. 너무 더워요. 잠을 못 자요. 37도라고 하더라고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서울이 32도? 34도? 예, 덥습니다. 아침부터 네. 더더라고요. 문을 여는 순간 그래. 열리고. 더워요. 예, 동남아보다 더 덥다. 습하죠, 예, 또. 습해요. 예, 습해요. 너무 저도 땀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땀이 많이 나서. 제가 그 내란숙의 윤석열 첫 번째 특검 조사 받는 날 그 현장 중에 토요일 날. 갔었잖아요. 수분 90%일 때. 땀이 그냥 땀이 등줄기에 땀이 줄줄줄줄줄. 아 너무 더워서 특히 네.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취재 편의점 폭포수처럼 시원한 방송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시원하게 취재 편의점 틀어놓고 하하호 깔깔 웃으시면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저희가 늘 취재 편의점 함께 응원해주시는 광고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취재 편의점 역사상 처음으로 남성 화장품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야, 요거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 잘 부탁드리겠어요. 네. MUH라는 브랜드를 아십니까, 여러분? MUH. 이것은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프리미엄 브랜드 남성 화장품 되겠습니다. MUH. 주름 개선과 미백 효과가 있는 이중 기능성 남성 화장품인데요. 요새는 남성들도 아무거나 안 발라요. 네, 아무거나 안 발라. 피부도 소중합니다. 네, 신인규의 피부도 소중합니다. 네, 그래서 소개하겠습니다. MUH는 여드름성 피부 적합성, 블랙헤드, 피지 유분 개선 등 총 5가지 임상시험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결과 또한 타사 대비 뛰어난 성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100% EWG, 이게 뭐냐면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화장품, 개인용품 성분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분류한 시스템인데요. 여기에서 그린 등급을 원료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알러지 유발 물질 제로, 그리고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고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 무더운 날씨를 날릴 시원한 여름 준비 특가 판매하는데요. 지금부터 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MUH 토너 단품, 에멀전 단품, 아이크림 단품 요 3가지 구성을 정가가 10만 5천 원인데 여기에서 79% 지금 사야 될 것 같아. 79% 할인된 21,900원. 와, 완전 초특가다. 21,900원의 초특가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구성은 고보습 영양 공급으로 깊은 주름까지 잡아내는 아이크림까지 알차게 포함되어 있고요. 이 아이크림은 저자극 포뮬라로 알러전 프리 자연 유래향을 사용했고요.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리포좀 기술로 영양을 피부 깊숙이 흡수시켜서 고보습 케어면서도 가볍고 촉촉한 발림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전용 링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확인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또한 신규 회원 가입하시면 쿠폰 3,000원 발급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 되겠습니다. 기왕 사시는 거 한 세트 더 사서 사촌도 좀 나눠주시고요. 예, 아버님, 예, 시아버님 다들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피부도 중요합니다. 그럼요. 네, 이게요 노인일수록 잘 가꿔야 됩니다. 잘 발라야 좋은 향기가 됩니다. 많이 나야 됩니다. 네, 어쨌든 남성 화장품. 저희가 처음으로 추천드리니까요. 많은 구매로 여기 취재 편의점 괜찮네. 많이 팔리네. 이런 성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휴가 갔다 와서 그런지 동접이 조금 안습인데 조금 더 여러분들 예, 주변에 많이 좀 소문을 좀 내주셔서 저희가 잘 나갈 때는 3만 이상 동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분의 1로 줄어가지고 예, 10,000분 정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예, 10,000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늘려주시기를 신장남매 때 더 올라갈 거라고 네. 기대합니다.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자, 소개해드릴 상품은 닥터 M
당N입니다. 식사만 하시면 튀어오르는 혈당. 요거 요새 괴롭습니다. 밥은 많이 먹어야 되는데 혈당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음료인데요.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한 혈당에 괜찮은 제품 뭐 없을까요? 요거 검색해봤더니 100% 내돈내산 네이버 찐 후기가 무려 18,000건이 넘고요. 평점 4.9점을 받고 있는 닥터엠당 N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닥터엠당 N은 사용하는 물부터 차별화했다고 해요. KCI 학술지의 효능 실험 연구 논문 등재 및 3만 건이 넘는 후기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상품입니다. 닥터엠물 100% 베이스 위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바나바잎 추출물을 넣어서 시너지를 확 끌어올렸다고 하고요. 딱 5주만 닥터엠 당 N을 마시면서 혈당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광고주께서 추천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5주 동안 혈당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하루 2병 또는 3병을 꾸준히 마셨는데 별다른 건강상의 변화가 없다. 이러면 전액 환불해드린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확실히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신 전액 환불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전액 환불을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요거 드시면서 혈당 스트레스 상관없이 일반 물은 마시기 힘들어서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거 없나? 건강까지 생각한 무언가를 찾고 있다. 그러시다면 깔끔하고 부드러운 차 맛의 닥터엠 당 N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후에 마시면 입안도 깔끔해진다고 하니까 꼭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밤 자정까지 주문하시고 배송 메모란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렇게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2박스 주문 시 1박스 더 선물해 드립니다. 2+1 이벤트이고요. 네이버에서 닥터엠 당 N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들 음료수 좀 마셔달라고. 그 지금 드시고 계세요. 느낌으로 네. 말씀드리자면 혈당이 떨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느낌적 느낌이. 예. 혈당이 떨어지고 근데 있어요. 저는 제가 이 상품을 어디서 먹었냐면 장르만 여의도에서 저도 이걸 마셔봤거든요. 맛있어요. 예, 이게 은근히 비싸요.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원하게 마시면 더 좋더라고요. 아니, 저도 입안이 깔끔해져. 너무 이거 네. 좋아하는 맛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요즘 혈당 뭐 이렇게 체크하는 걸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오. 많아요. 왜냐면 혈당이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기도 맞아요. 한데 커피를 좀 덜 마셔야지 해도 제가 음료를 마시면 너무 달아서 많이 못 마시겠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딱 정말 물 대용으로 갖고 다니시면서 한 번 좀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시면 계속 마시고 수분 충전 플러스 예. 혈당 관리 맞아요. 아주 예. 완벽합니다. 장윤 변호사 훌륭하다. 그러네요. 홍보대사. 장윤 변호사 CF 요정. 내가 보기에는 홍보 요정. 변호사 만약에 하기 힘들면 CF 저 요정. CF. 저랑 자연미 변호사님하고는 암묵적으로 약속돼 있습니다. 네. 나중에 홈쇼핑도 홈쇼핑으로 같이, 같이 해야죠. 같이. 취재 편의점으로 홈쇼핑 같이 합시다. 네, 같이 예,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약속했습니다. 훌륭하다, 진짜. 예, 이 두 변호사님 덕분에 저희가 먹고 삽니다. 네, 여러분들 닥터엠당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진짜 먹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맛이나 한번 볼까 하시는 분들께도 강추 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2+1이니까요. 네, 한 번씩 상품 구매해서 맛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 9년 동안 비어있던 특별감찰관 자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히 채우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특별감찰관 왜 임명 안 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상당히 있었는데 주변과 본인을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부터 임명을 하겠노라라는 입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 건데 요거는 굉장히 괜찮은 네. 거 아닙니까? 저는 네. 그 맥락이 이게 기자회견에서 물어본 거잖아요. 네. 기자가 했을 때 그 답변을 의도했던 건 아닌데 권력도 견제받아야 그게 권력 자체한테 좋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 10,000평이 음. 이 기억이 나는데 성남시장 할 때 직무실에 CCTV 도입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사실상의 CCTV 이 견제를 하고 권력을 좀 제동을 걸 수도
수도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사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구비를 해야 사고가 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일단 이재명이다. 이것도 실리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게 진영 막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할 수 있는 일과 이런 걸 분별하면서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이 부분까지도 머릿속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저는 이제 감시와 견제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석수 특감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특감이 임명이 되게 될 텐데 어떤 분이 좀 가면 좋겠습니까? 신 변호사님 뭐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저요. 뭐 시켜주면이야 저도 잘할 자신은 시켜주면 땡큐다. 네. 뭐 저 또 저의 길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특별감찰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공직자가 불편하면 그만큼 국민이 편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공직자가 편안하면 그만큼 국민의 삶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지난 정권들 뭐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 특별감찰관 이석수 감찰관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분 이후로는 사실 지난 8년간 9년간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했어요. 근데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이 대통령의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상급에 대해서 상시 감찰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불편하다고 하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철학 결국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네네. 감시받아야 된다는 그 철학이 반영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행정을 여러 차례 해오면서 많은 유혹도 있고 또 네. 행정을 처리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가졌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나 이 청렴 행정에 대한 자신감 전 이 부분이 뭐 특별감찰관 오히려 임명되는 것이 정권에 더 좋다라는 말로써 표현된 거 아닌가. 저는 매우 잘한 결정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특별감찰관을 받겠다는 것 자체는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의 자신감도 있고 똑바로 하겠다라는 자기 실천 의지 이런 게 이제 투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당연한 건 게 특별감찰관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법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네. 그 법을 안 지킨다? 네. 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상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는 뭐 너무 당연한 결정을 그 동안에 안 해왔던 거 이 부분을 네. 이재명 대통령이 좀 정상화시킨 거 아니냐. 이것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된 지 며칠 됐죠? 그만뒀네요. 네. 뭐 오늘 시작한다고 원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혁신위가. 시작하는 날 날 그만 사임만 사임을 했네요. 해버리는. 네. 사실 언론에서 거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혁신위와 관련해서 혁신위원장은 이제 안철수 의원으로 낙점이 됐었는데 혁신위원 구성 문제가 남아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고 송원석 원내대표와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정말 혁신을 위한 인물들로 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에 네. 지금 나는 혁신이 안 하겠다. 나 차라리 전당대회 나가겠다. 당대표 도전하겠다. 예.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안 된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하겠다. 나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메스 아닌 더 큰 칼을 들겠다. 메스가 칼 아니에요? 근데 메스는 약간 이렇게 막 작은 거고. 종이한 뭐 고름 이거 이런 어떤 얘기를 뭐 했었으니까. 있겠죠, 뭐. 얼마나 큰 칼을 네. 들이대려고 하는 건가? 이게 네. 무슨 얘기인지 어쨌든 뭐 단두대 정도 갖고 오면 되겠죠. 고치는 게 아니라 척결하겠다. 막 아니 거의 칼 중에 그런 가장 큰 거 제가 아는 건 단두대. 단두대. 그 정도 갖고 아니 오면 그런데 되겠죠. 지금 그 국민의힘 사정이 어쨌든 8월 2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예고가 된 상태에서 국민의힘도 8월 중순에는 전당대회를 한다는 입장인 거 아닙니까? 이제 그에 발맞춰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있고 또다시 또 이제 출마 러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혁신위는 안 하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직함을 받았다가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런 장면을 오늘 보면서 네. 뭐 예고됐던 사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웃퍼요. 우프다. 웃프다는 게 뭐냐면은 웃고는 있는데 굉장히 슬퍼요.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2당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이고요. 네. 근데 저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사실 이걸 코미디라고 표현하는 것도 정말 건강한 웃음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코미디 업을 하시는 분들께 이게 제가 결례가 될까봐 좀 죄송할 정도로 네.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일들을 지금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사실 오늘 혁신이 출범하는 날에 오늘 사퇴하겠다라면서 나 갑자기 당대표 나갈래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 전에 송원석 비대위 하에서 이 혁신이가 가지는 의미, 이 혁신이가 할 수 있는 역할 그걸 몰랐단 얘기잖아요. 몰랐으니까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놓고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네. 아 그럼 내가 안 나가고 내가 당대표 나가야겠다. 이거 정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인물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정치 행보 속에서 너무 희화가 되어 왔는데 오늘 이 장면도 그 희화에 본인이 하나 더 한 페이지를 보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누가 쳐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스스로 자멸해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가 적성이 아닌 거거든요. 네. 정말 본인을 위해서든 나라를 위해서든 다른 진로를 알아보시는 된다.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왜 정치를 희화시킵니까? 정치 자체를. 아니 근데 그 개그맨 이영자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그 개그 인생 전체에서 볼 때 굉장히 어렵고 안타까웠던 그 사건화가 됐던 시절이 나 있었는데, 그거 봤어요. 예, 네. 그 내가 웃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스운 사람이 됐다라고 느낄 때. 아 진짜 자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라는 네. 건데 지금 굉장히 우스운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네. 명분은 제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혁신위가 기본적으로 이 비대위의 산하에 있는 기구고 네, 네. 그럼 혁신위에서 안을 내더라도 최종 인가는 또 비대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대위원장은 송원석 원내대표란 말이에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른바 찐윤들의 지원하에 원내대표가 됐어요. 그렇죠. 나아가서 비대위원장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되게 좀 화제가 됐던 칼럼이 있던데 언더찐윤? 네, 언더찐유 그 얘기를 아침부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얼굴 마담인 나경원, 김기현, 이철규 아니다. 진짜 찐윤들이 수면 아래 있다. 네. 그러면서 기득권을 꽁꽁 다 챙기고 있다. 네. 그 사람의 후원을 받은 게 송원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존재감이 그렇게 큰 정치인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갑재 대표도 송원석 의원이 됐을 때 누구야? 라고 했던 건 국가와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하지 않은 사람 아니냐는 식으로 직격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혁신위의 아마 안철수 의원은 본인의 그 정치적 입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성과를 내야겠다는 의지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 제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을 원하지 않거든요. 혁신위는 허울 좋게 만들어는 둬야 되겠는데 통제하에 두려고 하면 비대위 면면을 보세요. 박덕흠 의원 들어갔어요. 찐윤 중에 찐윤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진석 실장의 그 사돈이고 네. 사돈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 찐윤 그냥 엄호 세력 중에 핵심이었어요. 조은희 의원도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진짜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금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당대회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늘 그 희화 받았을 때 주된 사유들이 뭐냐면은 어떤 결정을 했다가 늘 갈짓자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최종 권위를 가지고 최종 결단을 하는 건데 매일 본인이 결정 내려놓고 잘못했어 또 바꿔 네. 또 해놓고 또 바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철수 정치다. 그러니까 철새 철수 늘 철수한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안철수 의원이 그러죠. 저 이번에는 철수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입니다. 철수 안 한다. 네. 근데 이번에 또 철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아니라 또 철수. 또 철수. 또 철수. 예. 철수 어게인. 철 어게인. 철 어게인.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무슨 정치가 무슨 아니 애들 장난도 애들도 이렇게 안 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아니, 자기 진지하지가 진로 정할 않다. 때 누가 이렇게 장난식으로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아니 정말 우리가 뭐 결정을 바꿔야 될 때가 가끔씩 있죠. 근데 네. 안철수식으로 누가 이렇게 정치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당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주는 대로 다 받아먹다가 지금 이 사단 나는 거거든요. 모르면 배우시라. 네. 왜 모르는데 자꾸 이렇게 뭘 하겠다고 덤비냐. 전 처음에도 코마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본인이 뭐 메스를 들이대고 뭐 이제 소위 말해 용종 떼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방송 나가서 의사보다 용종이 세다. 그래서 그 용종을 뗄 수가 없다. 그 의사가 마취 약이 안 통한다. 예. 아니 의사가 용종을 떼려면 딱 마취 시켜놓고 아픈 부위만 딱 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술 환자가 국민의힘인데 용종이 더 세. 뗄 수 없는 용종. 용종이 더 더 강해요. 안 강해. 떼죠. 의사가 힘이 약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3일 만에 안철수의 또 철수. 이거는 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이제 정치 그만하실 때가 많이 지난 것 같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볼수록 그 참 해안이 있었다 신인규 변호사가. 전 보수의 네. 정말 저자니까요. 그러니까. 와우.
1년 전에 말할 줄 알았다. 이미 1년 전에 예언가. 제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고 네. 앞으로도 또 얘기할 거고. 근데 철수 안 한단 말입니다. 신인규가 보수 종말의 돗자리죠, 예언가다 돗자리. 예언가. 그래서 저는 저분들 선지자. 선지자. 철수를 셀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 철수. 강제 철수. 저 강제 철거를 해버려야 돼. 철거.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 창건파. 저기 이제 보수 재건파다. 아니 창건을 해야 돼 제가 볼 때는. 예, 저 아니, 좋은 말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근데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은 진짜 견적이 안 나오는 수준이고. 그 과거 같으면 그 간판이라도 바꾸고 사람이라도 바꿔가지고 네. 아닌 척하면서 새로운 척하면서 세탁이라고 하죠, 세탁. 세탁기를 네. 돌리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하는 그것도 거예요. 못 하는 거. 그것도 안 하고 세탁도 그냥 안 돼. 예. 그러니까 그 자체로 가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분위기면 내년 그 지방선거 때 또 심판 받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이게 그 뭐랄까 판단이나 이게 굉장히 기민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난 기자회견 그럴 때. 수 있죠. 제가 예, 휴가 가느라고 기자회견 음. 그 브리핑이나 이런 거를 분석을 못 해드렸는데 저도 이제 휴가지에서 보니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심판받는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당에 보내는 시그널이에요. 맞아요. 당신들도 똑바로 해. 안 그러면 우리 싹 다 심판받아. 물론 국정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회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거야. 우리 세트로 잘못하면 내년에 또 심판받아. 이런 건데 지금 상황은 현재 스코어로 볼 때는 국민의힘이 심판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그 당대표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조경태 의원 지금 출마 선언했죠. 네. 그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 나오니 많이 하고 있죠. 네. 한동훈 대표도 나올 걸로 거기도 보이죠. 나온대요. 안철수, 나경원, 장성민. 뭐 장이 섰어요. 장이 섰네. 그러네요. 그래, 나올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나오는 거 10명 또 한번 나오겠네. 맞춰볼까? 뭐 양양자 의원 같은 분도 나올 또- 건데 또 제가 나올 볼 것 같아. 때는 100% 이번에 나옵니다. 입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 또 나올 것 나옵니다.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타스 된다. 국민의힘 후보도 한타스 되고 여기에서 컷오프 또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김문수, 한동훈 양자 대결로 가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가 나올까요? 왜냐하면 대리인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조경태 의원이 왜냐면 지금 내보낸 거다. 왜냐면 내부에서 계속 네. 그 본인 지원해주고 뭐 참모를 자처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좀 갈렸던 것 같아요.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러면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이 당내에서 뭔가 권한은 계속 쥐고 가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대리인을 내세우자. 그때 거론됐던 이름이 조경태 의원이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나오면 한동훈이 안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리인 치고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조경태 의원이 지난 그 2021년도 당대표 경선 나왔을 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5명 중에 아마 한번 4, 5위권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누굽니까 그 하여튼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 홍어지기 분하고 하여튼 그때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그 다음 4, 5위가 사실은 이제 그 조경태 의원의 성적표였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무슨 뭐 대리인을 내세워서 당선을 시키고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그럴 급은 아니다. 대리인으로 내보낸다라는 뜻은 본인이 힘이 센데 네. 대리인 정도 나가도 처리가 된다 이럴 때 대리 출마를 시키는 거고 네. 지금 본인이 나와도 안 되는 판에 무슨 대리 출마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쪽은 지금 그 측근들이 당원들 모집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거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라방하고 있어요. 라방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도 뭐 여러 고민 속에 결국에는 출마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출마할 때는 본인 명분 또 만들어내죠. 뭐 이 당이 이대로 가선 안 된다. 구국의 결단이다 하면서 또 본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정말 길을 잃었고 왜 길을 잃었냐? 해산돼야 마땅한 짓을 해놓고 해산 안 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의 심판은 이미 끝났고 네. 지금도 진행 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산 굉장히 세게 요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홍준표.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이준석, 연대설 계속 나오는데 어젠가요 페이스북에 그 신인규 변호사께서 이준석에 대한 제명 정원이 60만 4,630명인데 왜 제명 안 하냐 네. 이런 비판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공인들 내지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잘못했을 때 거기에 책임을 물리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나와서 한마디를 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도 영향력이 일부 있을 텐데 대선 주자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영향력의 면에서. 근데 네. 그 자리에서 언어 성폭력 발언을 했다. 그건 팩트입니다.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해명도 석연치 않죠. 뭐 처음에는 뭐 커뮤니티에 있는 걸 긁어다가 물어봤는데 왜 긁혔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는 뭐 이재명 대통령 쪽에 대한 뭐 검증 차원이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국민들을 가지고 자꾸 현혹시키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언어 성폭력 행위를 한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64조의 제명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초특급 막말에 대해서 초특급 망언에 대해서도 국회가 아무 조치를 안 한다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더 큰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제명을 안 한다고 하면요, 국회는요 어떤 발언 정도 했을 때 그러면 제명을 하는지 저는 기준을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제명을 하든지 안 할 거면 어느 정도 수위가 돼야 제명을 하는지 기준을 밝혀야 될 것이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개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전 생방송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봐요. 녹화 방송만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녹화 방송만 해라. 왜냐면 지금도 그 발언이 삐처리가 돼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네. 생방에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방송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대선 주자든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든 간에 이 마이크를 가지고 그런 식의 그 많은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만행이죠, 사람은 만행, 사실은. 마이크를 대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냥 뭉개고 가겠다? 이건 60만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회가 책임 같이 지는 겁니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전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될 시점이다. 저 그렇게 60만이 봅니다. 넘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이게 예. 기준이 5만이거든요. 12배가 넘는 분들이 청원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언론에서 진단하기를 이준석 의원이 그러면 이른바 쫄려 있는가, 뭐 위기감을 예. 느끼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유만만하다. 예. 지금 이걸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게 소관 그 위원회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제명안을 올릴지 말지. 예. 그런데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지금 1년 이상 뭐 여야 이제 어쨌든 그래서 빨리 구성도 해야 되고, 이건 뭐 이준석 제명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되는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요건이 거의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전체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네. 제적이 되다 보니까 헌정사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제명이 됐다. 그때는 또 다른 결으로 이제 민주화 운동을 예, 했다라는 예, 예. 이유로. 그래서 이게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만만하구나. 이게 왜냐면 방송 패널들도 그런 언사를 하면은 바로 잘리는 거예요. 방송 못 다는 나오죠. 나가면 근데 안 되죠. 지금도 본인의 이야기들을 하고 실제로 전당대회에 그런 나온다고 하는 거죠. 망언해가지고 쫓겨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방송가에서 많이 퇴출된 있죠. 사람들. 완전 퇴출인 거예요. 예, 퇴출각인 예. 건데. 그러니까 생방에서 무조건 퇴출해야 돼요. 생방. 그렇죠. 예. 퇴출각이죠. 위험한 네. 상황. 그런데 이렇게 여유를 좀 부리는 상황이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동업자 의식 같은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있죠.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YS 이후에는 제명된 예가 없고 네. 경우에 따라서 이준석 의원이 자기가 제명이 되면 오히려 이거를 정치적으로 자산으로. 활용을 해서 내가 국회에서 잘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오히려 이제 키워준다 뭐 이런 거죠? 정치 행위를 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머리 구조에는 얼마나 정치공학적 사고가 가득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 저는 그런 의문이 일단 들어요. 네네. 아니 보십시오.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어요. 김건희가. 근데 김건희가 지금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다 주가 조작 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한 사람들이 주가 조작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사안이 다른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 사안을 똑같이 볼 거라고 그렇게 국민 무시적인 생각을 하죠? YS의 제명권과 이준석의 제명권이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아니, 차원이 다르죠. YS 제명권은 독재 정권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해서 YS라는 정치인의 배지를 강제적으로 뺏는 사실상 쿠데타의 연장으로서 한 것이고 강탈행위고 네. 이준석의 발언은 본인이 스스로 나가서 언어 성폭력 발언을 했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피해 입힌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은 이준석 키워주는 거고 괜히 긁어 부스럼 내는 거니까 오히려 놔둬야 돼 라고 하면 네. 아니 국민들이 주가 조작과 주식 투자도 구별을 못하는 바보입니까? 어떻게 국민을 그렇게 봐요? 그런 인식을 가지면 정치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이게 공학적 사고가 탁월합니까? 아니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데 그럼 윤석열도 생각해 보시죠. 윤석열 처벌하면 윤어게인들이 일어나고 이거 더 썩나니까 그냥 냅둬야지. 어떻게 처벌해? 더 썩나는데 네. 그럼 그렇게 놔둬야 됩니까? 아니죠. 내란에 대한 책임을 안 묻습니까?
그런 식의 정치공학적이고 타협적이고 누구라도 끌어안고 가자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네. 이준석을 여기까지 키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치, 저기서 그걸 반정치라고 규정하는데 반정치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선을 긋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다시는 네. 제2제3의 이준석을 막고 그런 망언, 그런 막말, 뭐 네. 막말로 하기에도 이건 너무 표현이 부족해요. 언어 성폭력 발언, 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 삐처리 네. 이거 막을 수 있다. 네. 저는 만약에 이준석 사례를 우리가 가볍게 넘기잖아요. 제2제3의 이준석 더 나오고 심지어 그 행위를 한 이준석 의원도 앞으로 간땡이가 네. 붙는 게 아니라 간이 배 밖에 나온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것은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 예, 그렇지 않다면 또 하거든요. 더 하죠. 아니, 예, 만만하죠, 또 하게 되고, 세상이. 그쵸. 세상이 만만하고 내가 이런 정도 발언해도 아무도 우스워, 못해. 우스워. 이제 이렇게 되는 나 거예요. YS 돼? 막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이거는 기가 찬 논리입니까? 윤석열을 키운 괴물과 똑같은 괴물 또 키우고 있는 거죠. 준석열. 제가 페이스북에 썼어요. 준석열이라고. 주성열. 제2의 윤석열, 준석열, 양두구육. 또 키워요. 하여간 이름도 잘 만들어. 아, 그 하나 더 있어요. 네. 홍준석열도 있습니다. 홍준석열? 사자네. 셋이 신기해. 홍준석열. 셋을 너무 신기하네요. 딱. 네. 아니 근데 이게 홍준석열. 저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잘못 있으면 처벌 붙는 거고 그러니까. 잘못 있으면 제명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탄압이 됩니까? 사안이 다른데. 맞습니다. 그걸 같다고 주장하는 게 국민 기만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표징 이런 말 하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말 하면 큰일 나. 맞아요. 라는 어떤 로직이 정치인들 사이에 인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정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소위 그 펜포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커뮤니티의 어떤 그 논리에 기반해서 잘했다 한다고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그거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적 철퇴가 네, 필요한 네. 거다. 아니 그 장성철 소장님인가요? 그분이 이런 발언도 했잖아요. 이준석 의원 그거 자신 있고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계속 하고 다니라고. 문제 아니 없다고 생각하면 못하잖아요. 네. 그 본인이 못할 말을 그날 왜 했냐고요. 물어봐야죠. 그래서 제가 국회에다 그랬어요. 아니 제명할 자신 없으면 윤리특위는 만들고 그건 할 일을 하시고 청문회라도 하라고요. 청문회라도. 저라도 나가서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부글부글하고 저런 정치인 다시는 나오면 안 된다. 저 정치인을 키운 건 사실은 제도권이고 언론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 없이 또 넘어간다? 저는 끔찍합니다. 끔찍하고 그게 우리에게 예를 들면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요. 예를 들어 119 난동을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 긁어부스럼 나니까 처벌하지 네. 말고 넘어가자. 그럼 저 사람들이 또 안 하겠습니까? 전 이거 굉장히 저는 우리 사회가 아닌 거와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된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하댕 TV님이 속이 뻥 뚫리고 머리가 시원해짐 크크크 그냥 제명해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또 계속 반복되니까. 재발 방지 그때 위해서도. 이준석이 이런 말 해가지고 큰일 났었어.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이제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 단독 보도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특사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낙점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이 특사단에 김우영 의원도 포함이 되어 그렇군요. 있다고 하고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우영 의원. 그래서 뭐 이제 김 전 위원장이 확인을 해줬네요. 한국일보에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은 것은 맞다. 수락했다고 보면 된다. 다만 방미는 언제 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현재 그 지금 미국에 방미단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관련해서 조율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미국 특사단은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일정, 안보 협상 등을 다룬다고 합니다.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도 현재 미국에 있죠. 가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이제 어떤 맥락인지 저희가 추가로 더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 네. 이 특활비로 조금 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대통령실에 41억 2,500, 검찰에 40억 400, 감사원에 7억 5,900, 경찰에 15억 8,200, 도합해서 한 뭐 비서실 뭐 등등 해가지고 105억 정도의 이제 특활비가
포함이 됐어요. 네. 전체 그 이번 추경 예산에. 관련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검찰 특활비는 왜? 이런 질문이 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근데 이게 특활비라고 해서 다 그러니까 증빙이 기본적으로 없어도 되는 비용인 건 그렇습니다. 맞는데요. 검찰 내규는 이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증빙을 해야 돼요. 근데 예. 전 정부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을 거예요. 막 국회에서 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증빙이 안 되냐? 왜냐하면 냈는데 다 이게 글씨로 알아볼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했더니 오래돼서 휘발돼서 그렇다는 취지로 또 뭐 답변하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부딪혔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부대 의견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 개혁이 완수된 이후에 특활비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부대 의견을 붙였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이 바로 이 특활비를 쓸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은 지금의 검사라는 직함은 공소청 검사들만 갖게 되는 것인데 네. 이제 공소청의 특활비가 뭐 얼마나 왜 필요할 것이냐, 공소 유지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거니까 특활비는 네. 기본적으로 수사와 연계가 돼 그렇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 의식도 있고, 그래서 이 추경안과 관련해서도 본회의에 검찰 개혁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기까지 네네네. 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취재를 조금 해봤더니 실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남겨두어야 될 예산을 싹 다 쓰고 가가지고 실제로 제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확인을 좀 해봤는데 금액은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매우 쪼들리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쓸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과방위 관계자에게 제가 확인했을 때는 지금 남은 돈이 150만 원밖에 없다. 홍보 예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별건으로 하고, 시민사회 단체에서 자바라 세금 도둑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하승수 변호사 오늘 아침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시민단체에서도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다만 어디다 쓰는 건지 최소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좀 해라. 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도 꼭 특활비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특정 업무 경비, 특경비가 다시 별도의 항목이 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회사에서 법인카드 쓰는 것처럼 그 체크카드를 이제 할당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씩 부서별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요걸로 쓰고 현금으로 뭘 꼭 써야 된다. 수사 활동과 관련해서. 그럴 때는 예외 규정을 두어가지고 이 정도가 무슨 비용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라고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내용도 없이 40억이나 되는 돈을 검찰에 현금 따발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부활하면서 검찰만 빼놓을 수는 없어서 그랬다라는 건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법무부는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지급한다라고 그 부대 의견을 두었지만, 말씀 주신 대로 검찰개혁하면 검찰이 없어지는데 맞아요. 왜 검찰 특활비를 그때 가서 집행하느냐,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옵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특활비라고 하면 워낙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니까 네. 이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신이 높고 또 뭐 폐지까지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뭐 저도 윤석열 정권 같은 정권에서 계속 특활비 쓰겠다고 하면 저도 폐지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군을 동원해서 내란을 준비했고 내란을 일으킨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란에 특활비가 쓰여진다? 그거 동의할 국민이 한 명도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특수활동비는 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상적인 정부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그 특활비를 일부 부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건 의미가 있다. 그건 네. 뭐 별로 비판받을 부분은 아닌데요. 검찰에 대해서는 좀 논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할 때 특활비를 쓰는 것이 개념인데 네. 지금은 검찰에게 수사권을 뺐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특활비를 내려보내면 그걸 수사에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굳이 특활비를 줄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그 주장이 조금 더 타당성이나 설득력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도 만약에 완료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네. 지금 특활비를 배정은 하더라도 그 입법이 완료되고 나서 아마 이제 수사 업무에 쓰이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뭐 재조정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읽히기는 하는데 네. 굳이 그럴 거였다면은 그냥 대통령실만 부활을 시키면은 논란 없이 갈 수 있었던 사안을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 검찰개혁 법안과 이 특활비 부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논리적인 좀 모순성이 발견되는 거 아닌가 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상당히 있고 저희 그 댓글 게시판에 대통령실은 일하니까 특활비 좀 필요하겠지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김종인 특사 누가 추천한 거냐? 김종인은 좀 아닌데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 김종인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김종인 박사는 독일에서 유학을 해서 네. 아마 독일 미국 통은 아닌데. 네, 미국 통은 아니고 이제 독일에 좀 네. 정통하기도 하고 예. 근데 독일 통도 맞아요? 또 오래전에 갔다 가지고 교류가 아 되잖아요. 그런가? 84신데 이분이. 여든넷. 독일 그래서 말도 까먹었을 것 같아. 특사 이 뭐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보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이제 독일 특사 이야기가 이게 확정인지는 네, 아닙니다만 네. 이제 거론이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마 좀 조율을 하면서 미국이 제일 중요한 국가이고 중량감 있는 이제 인사를 보내야 된다는 인상이 강했던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미국과의 결을 맞출 때 한미 동맹과 관련해 가지고 항상 이제 뭐 보수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마치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동맹이 와해되고 균열되는 것처럼 하니까 오히려 상징적으로 보수에 어떻게 보면 뭐 책사라고도 불리기도 했었고 좀 그런 인물로 좀 열어놓고 고민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김종인 위원장은 책 사는 맞아요. 책을 많이 썼고 책을 사라고 강요를 많이 하죠. 아 그래요? 무슨 뭐 대통령에 대한 분석책도 쓰고 책을 사라고 많이 베스트셀러 얘기하는 그 책 책사죠. 책사가 그 책 좀 사라. 책 좀 사. 예, 책 좀 그 사줘라 이거야. 저는 지금 뭐 이게 뭐 확정이 됐으니까 아마 언론에서 보도는 했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특사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낙점한다? 저는 솔직히 저 기사를 보면서는 좀 믿고 싶지 않은 기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종인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이고 뭐 원로라고 붙이기도 저는 좀 그래요. 왜냐면 원로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원로의 역할을 하면 원로인데 네. 이분은 원로의 직함을 달고 현실 정치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최근까지도 개혁신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까지 하면서 사실은 이 명태균과 관련된 이슈들과는 최근까지도 네. 이제 팔로우업이 되었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건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 이제 앞으로 본격화되면 사실은 2021년도에 오세훈 시장 공천과 관련된 이슈까지도 수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론조작과 관련해서.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수사를 받아야 될 분을 특사로 보내게 되면 두 가지가 문제인 게 첫 번째는 수사가 어려워지죠. 네. 그러니까 수사에서 왜 굳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왜 열애를 해줘야 되는가가 전 첫 번째 드는 의문이고 두 번째는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미국의 특사로 가면 이건 좀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쪽으로 해석을 좀 하더라도 굳이 김종인 외에는 그럼 갈 사람이 없겠느냐. 전 이런 의문이 좀 따라붙기 때문에 뭐 그 내막까지는 제가 지금 뭐 속보로 나와서 뭐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드는 직관적인 마음이나 생각은 왜 김종인이어야 하는가. 네. 전 근본적 의문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있는데. 명태균 씨가 그 장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아버지. 아 이제 부자관계 끊어진 근조. 거죠. 예. 네, 부자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는데 저렴. 그 저분이요 사실은- 그 비서가 갖고 왔다라는 여론조사 조작된 예. 내용이 책상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김종인 봤다고. 위원장이 안 봤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건 마치 국무회의에서 내 계엄 관련된 문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접어서 내 뒷주머니에만 놓고 안 봤다라고 한 한덕수. 주장과 네. 똑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수사 받으셔야지 어디 미국에 대접받으면서 저렇게 특사로 가실 수가 있는 것인지가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의문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준석 또 오세훈, 김종인 이 사람들은 홍준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조사도 받아야 되고 할 텐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누가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취재를 해서 애청자 여러분들께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취재 시작해가지고요. 저희가 꼭좀 밝혀 저희도 주시죠. 좀 궁금해요.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이분은 진짜 네. 수사 대상자라니까요. 수사 대상자인데 지금 미국에 특사로 간다는 거는 명태균 특검 시한도 한정돼 있는데 네. 그 수사 기간을 뺏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만약 갔다 와서 수사받아라라고 한다면 굳이 수사받을 사람을 그러면 왜 특사로 보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그러면 왜 영향을 줘야 되느냐. 그리고 인물이 김종인밖에 없을까.
뭐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그쵸. 아마 이 부분은 글쎄요 그게 좋은 인선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에 정통하거나 이제 국제관계에 정통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있죠. 예, 특히 미국. 예, 미국 전문가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미국 전문가도 아닌 김종인 글쎄 저는 이게 한국일보 단독 보도고 본인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듣기가 좀 힘든 기사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해보면 이런 경우에는 네. 자가 발전성 본인 발로. 예 본인 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확인이 필요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명태균 특검이 아니라 그냥 일반 검찰이 수사하는 사안이라면 제가 만보 양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검은 아시다시피 기한이 한정돼 있잖아요. 하루가 천년같이 귀한 특검인데 그 특검에 명태균 이슈가 나오고 거기에 수사 대상자의 선순위로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왜 특검이 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 그럼 미국을 나가야 되느냐. 네. 그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련해서 뭐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좀 해줄 것 같긴 네. 한데요. 제가 지금 방금 문의를 넣어놨습니다. 이야. 예,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뭐 인선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갈, 모래, 흙 이게 잘 섞여야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진다라는 거고. 맞아, 석회. 네, 명태균 씨는 또 이게 본인이 먼저 한 얘기다. 아, 그래서 그래요? 저작권이 나에게 있으면 명태균 스스로에게 있음을 막 강조하고 있던. 이거 내가 한 말인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하더라. 내 말 듣고 한 거 아니냐. 아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차원인지 그럴 때 김종인 위원장이 자갈목 모래 흙에 해당하는 원칙 있는 통합. 그렇죠? 정의로운 통합. 대통령 저는 이제 원칙 있는 통합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정의로운 통합을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의로운 통합에 적합한 인재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체크 포인트가 필요해 보이고 혹시라도 자가 발전성 기사의 뭐 그럴 가능성 수도 단독 있겠죠. 보도였기 때문에 자세한 건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확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원칙 있는 통합은 비빔밥이고요 먹을 네. 수 있죠 사람이 네. 그거 맛있죠 비빔밥 가끔씩 저도 먹는데 원칙 없는 통합 야합과 타협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군대에서 하는 짬이죠 짬통 짬처리 못 먹을 못 밥. 먹는 먹죠 거? 짬처리는 사람이 어떻게 먹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빔밥과 짬은 너무 달라요. 원칙이 있으면 비빔밥이 돼서 질서정연하게 담겨 와서 우리가 비벼 먹는 것이고 네. 그게 통합이고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먹고 남은 잔반들 다 한 그릇에 모아가지고 버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해야 되는 이제 짬처리라고 네, 하는데 네, 네. 속된 말로 네. 그런 식으로 섞는 거는 사람이 먹을 수 없죠. 그건 통합이 아니죠. 네. 짬통은 통합이 근데 아니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명태균 이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받고 클리어가 되지 않는 한은 네. 저는 그 비빔밥에 고명으로 올라올 수가 없는 네, 분이다. 저분은 굳이 통합해서 저분과 손을 잡는다면 그냥 짬통이죠. 짬통. 짬통이다. 짬처리. 네, 짬처리다. 네. 네. 근데 그 명태균 씨 가족들 부인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집에 그렇게 전화를 새벽마다 해놓고 그리고 수사해야죠. 마치 수사 아닌 받아봐야죠.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분 왜 그러신데요?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리고 확인해 상식적으로 보겠습니다. 책상 자가 위에- 발전일 가능성도 아니 있어. 자기 책상 위에 올라온 명태균이 보낸 보고서를 안 봤다라는 게 그게 믿어지시나요? 네. 아니 저는 그거 한 대목이 계속 기억이 많이 나는 게 음흠. 아니 저도 제 책상이 있지만 제 책상에 누가 뭘 올려놓으면 당연히 보게 되잖아요. 뭘 네. 올려놨냐고. 근데 그걸 안 보고 그냥 지나쳤다? 저는 국무회의가 자꾸 떠올라서 김종인 네.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저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겠습니다. 자가 발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사단정에 내정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방금 전에는 또 어떤 게 나왔냐면 이재명 대통령 미국 특사단장에 이현주 최고위원 내정. 이렇게 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일보 야, 문화일보 다들 단독 보도인데 자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이현주 최고위원 그리고 김우영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해서 미국 특사단을 내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특사단 단장은 이현주 최고위원이고요. 특사단의 단원으로 김우영 의원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이 됐습니다. 정도면 확인이 된 것 같네요. 왜냐면 그러네요. 한국일보가 예. 단독을 하면 문화일보는 또 11시 정도 마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도 예. 하나 더 얹어서 예. 이 속보 처리를 해야 되기 예. 때문에 당에 막 물어본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맞냐? 예. 그러면 또 당에선 이 김우영 의원 말고 누가 더 가냐?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위원 간다라고 확인이 된 것 같네요. 그렇네요. 예. 이 정도면 이제 팩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맥락인지는 저희가 조금 더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부산에 박수영 의원이라고 있어요. 봤어요. 예. 부산 시민들이 25만 원 필요 없다. 예, 다들 지금 이거 받아가지고 어디에 쓸까? 미장원 미용실 갈까? 애들 안경 학원비 맞출까? 낼까? 안경 맞출까? 그동안 비싸서 잘 못 먹던 과일 사 먹을까? 막 다 이렇게 생각들,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찬물을 그냥 한 바가지로 확 끼얹었어요. 부산 시민 필요 없어. 근데 자기 부산시장도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뭐 100% 찬성으로 국회의원 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지역구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무슨 자격으로 박수영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하느냐. 댓글 부산 보세요. 시민들이 예. 난리가 났어요. 너나 받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나는 급하다, 나 기다리고 있다. 아니, 박수영 본인이- 너나 받지 마. 아니 저는 부산의 한 구의회 의원도 예. 부산으로 해수부 옮긴다고 그래서 우리 이거 찬성한다라는 예. 그런 이제 안을 의결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한다는 걸 먼저 해야 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역구민 민심에 엇나가는 행동들을 부산의 정치인들이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얼마나 응원하고 밀어줬어요. 예. 아니 본인이 안 받는 것도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도 30억 추경안 대선 때 그러니까요. 약속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민생지원금도 각 상임위에서 막 논의하고 이럴 때는 우리 지역 더 뭐 올려달라 어쩐다 막 이렇게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서 부산 시민들은 필요 없다. 이건 정말 국민의힘이 잘하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어떤 거요? 욕, 비판. 그 비판도 아니고 그냥 건강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에 예. 가까운 그렇게 정치 비토 정치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뭐 그 박수영 의원의 이 말에 대해서 너나 받지 말아라. 뭐 그거는 뭐 하나의 미러링 같은 건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신대요. 민생회복 지원금은 필요한데 박수영 너는 필요 없다. 이런 분이 계시대요. 박수영 야, 너는 이거 필요 오히려 없다. 촌철살인이네. 받지 마라 정도가 촌철살인. 아니라 필요가 예. 없다. 너는 필요 없다. 집에 가라 그냥. 집에 가라. 이런 의견이 좀 많다고 하고요. 네. 이게 사실은 해운대구의 의원 한 명이 그런 이것도 참 지역 발전에 완전히 저해가 되는 발언을 최근에 해가지고 뭐 갑자기 뭐 산업은행 1+1 얘기를 하더니 무슨 뭐 대형마트 온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뭐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뭐 재판 문제를 또 언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전혀 이게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걸 가지고서 본인들이 좀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피해는 부산 시민들이 다 보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이번에 민생회복 지원금까지도 저런 식으로 박수영 의원의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뭐 부산 시민들은 당연히 분노 폭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요. 지방선거 때 이런 이슈들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아마 폭발이 될 것 같고요. 또 박수영 의원은 과거에도 한독수 대행 체제에서 법을 지키지 말아달라는 국내 최초 단식을 했어요. 우리가 살다가 법을 지켜달라는 단식 요구는 봤어도 법을 지키지 말아달라는 단식은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참 박수영 의원은 좀 새로운 그런 주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예. 어쨌든 이게 완전히 지역 구민들의 어떤 네, 판단이나 발언과는 이런 완전히 거를 완전히 망각한 채 자기 멋대로 주장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정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몇 가지 뭐 얘기가 좀 돌고 있는데, 밭글 형태로 돌고 있는 내용인데, 안철수 의원이 혁신이 왜 그만뒀냐, 관련해서 쌍권을 출당시켜라, 라고 라고, 요구를 했구나. 송원석, 비대위원장한테 요구를 했다가, 송원석 위원장이 상당히 이제 그 화를 내고, 독단으로 이제 비대위 안건을 의결시켰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도는데 이건 또 의원실에서 돌렸을 수도 있고요. 예, 뭐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보니까 혁신위원들이 임명이 됐네요. 최형두, 호준석, 이재성, 송경택, 김효은 이 사람들은 이제 위원장 없는 국민의힘 혁신위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었죠.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지지율은 TK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았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리고 이제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이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당연히. 뭐 지지율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30일 취임 기자회견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네. 또 지역을 돌면서 지금 타운홀 미팅도 여러 차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사실은 대통령의 인사를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네. 인사 외에도 이제는 해외 순방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더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내 정치를 너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네. 앞으로는 대통령 지지율 60% 저는 올라가고 뭐 60에서 70 정도로 네, 아마 네. 형성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도 훨씬 더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만 하더라도 정당 지지율도 상당히 이제 민주당이 높아요. 53.8, 국민의힘이 28.8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저 정도면 한 더블 스코어다 거의 더블 이렇게 스코어에 봐도 근접하죠.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조사 전반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대통령은 그랬어요. 지난 그 기자회견 때 60% 그게 높은 거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80% 넘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60%는 아직 배고프다. 20%더 남았다. 20%더 남았다. 이제 그러니까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 같고요.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국민들에게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어떤 정치적 열망과 욕심을 갖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너무 긍정적인 긍정적입니다. 시그널이고 박수영 의원 관련해서는 부산에 민심 탐방을 좀 해보고 싶네요. 그러시군요. 부산 시민들은 좋겠네요. 박수영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마이크 대고 한번 궁금해요, 여쭤보고 싶다. 너무 더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무더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 아침 오전 9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